네,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은요, 바른마디병원의 고현길 원장님 모시고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은요,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지방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방간이 뭘까요, 선생님? 간세포 내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이 분포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전체 5% 미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세포 내 지방간이 5%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간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지방간이라고 하죠. 보통 그럼 비만인 사람들이 지방이 많은 건가요, 간에도? 그렇죠. 비만인 분들이 역시 간에도 지방이 많게 되고요. 비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칼로리들이 많이 들어와서 몸의 에너지를 축적하다 보니까 특히 간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간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알코올성 지방간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술 많이 드신 분들은 보면 되게 마르신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마르셨는데도 술에 의해서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그 많은 분들이 지방간을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지방간은 방치하면 지방 간염으로 진행이 되고 나아가서는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간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고 이렇게 간암이나 간경화로 가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간경화, 간암까지 가게 될까요? 실제로 제가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림이고 보시면 여기 건강한 간이 있는데요. 우리의 간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나 영양소 저장을 하기도 하고 해독작용, 피로회복, 그 다음에 몸에 꼭 필요한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 단백질과 같은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간을 정확하게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다 보면 안에 간세포가 격자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간세포 안에는 핵도 있고 그 다음에 미세 지방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간은 미세 지방이 5% 미만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건강한 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지방간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칼로리 과다 섭취에 의한 비만, 과체중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지속되게 되면 이 간세포 내에 있던 미세 지방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고 간세포가 부풀어서 핵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간 기능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방간일 때는 간 수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지방간 상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 비만,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스트레스가 지속되게 되면 이 간세포 내 지방세포가 점점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간세포가 염증 반응에 의해서 터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 상태에서 염증이 생긴 지방간염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간세포 내에만 있어야 되는 간 효소들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하는 소위 말하는 간 수치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터져 죽은 빈 공간은 질긴 섬유 조직이 채우기 때문에 소생간처럼 탱글탱글했던 건강한 간이 순대간처럼 뻑뻑해지면서 간이 굳어가는 것이 바로 지방 간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 간염 상태에서도 스트레스가 계속 가해진다면 이제는 정상적인 간세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 남은 흉터 조직만 가득 차서 돌처럼 단단히 굳은 간경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간경화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돌연변이가 생겨서 간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간 수치가 정상이면 다 간 기능이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간 수치가 정상이어서 굉장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항상 간 기능이 정상이냐는 말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한 간이나 지방간 초기 같은 경우는 간세포가 건강해서 터져서 염증이 생겨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간 수치 상승은 없지만 간경화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정상 간세포가 없어서 터질 게 없기 때문에 간경화 환자들도 간 수치는 상승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또 따로 해야 되나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간에 초음파를 해서 간경화인지 아니면 지금이 지방간 상태인지 등을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내보면 그러면 간 수치가 상승되어 있으면 간 기능에 차질이 항상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당연히 차질이 생겼으니까 수치가 올라간 거 아닐까요? 네, 이거는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네. 물론 간혹 근육 질환이 있을 때 간 수치가 상승하는 아주 예외적인 거를 빼고 간 수치가 상승돼 있다는 것은 뭔가 간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 물질을 간송상 받은 간 효소들이 혈관으로 빠져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간 수치가 상승돼 있다고 하면 그거는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 검진을 받게 되면 이 간 수치 상승 검사는 기본적으로 해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건강 검진 결과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흔히 말씀하십니다. 아, 간 수치 그냥 한두 배 아니면 두세 배 정도 올랐고 괜찮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간 수치가 올랐다는 것은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간 수치가 올랐다는 것은 간세포가 손상돼서 혈액으로 간효소가 빠져나온 간이 지금 문제가 생긴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든지 아니면 술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데 지금처럼 간 수치가 올라갔다면 그거는 지방 간염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만 더 진행하면 간경화까지 갈 수 있는 간경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 간염은 꼭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밑에 보이는 그림인데 우리가 지방 간염이나 지방간은 정상적인 간으로의 회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방 간염에서 간경화까지 건너가게 되면 이 상태부터는 더 이상 정상간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간염 이전 상태에서 발견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전 상하기 전에 간 관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당일날 아침만 공복으로 가셔서 간 초음파를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간 초음파를 하게 되면 현재 지방간 상태의 혈액검사상 간 수치가 상승이 없어도 지방 간염 상태의 간 수치가 상승이 있어도 이미 돌처럼 단단하게 굳었어도 이 모든 상태를 다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간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에서 지방간이나 간 수치 상승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집 주변에 있는 간질환 전문의들을 찾아가셔서 네. 편하게 진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간을 확인했다는 거는 지금은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쵸.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간경화가 가기 전까지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바른마디 병원의 고현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